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간 6시 43분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 이경호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마 목소리 들어보신 분들이 회원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같이 좀 방송을 하려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딴 길로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 혼자만 너무 진지해지는 게 있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저희 회원관리팀에서 이주임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질문을 이제 하면서 즉석으로 이렇게 같이 좀 주고받으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어색하긴 한데요. 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 번째로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어제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됐던 기술적 분석, 이제 가이드라인을 맞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게 지금 주간 차트로 놔뒀거든요. 주간 차트. 그래서 이쪽을 보면 한 주간의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리고 코스닥은 2.8% 정도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저항 구간이라고 했던 한 710 정도를 아주 강하게 한 번에 돌파했거든요. 한 번에 돌파하고 지금 라인이 보면 733포인트 정도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구간이. 그래서 아마 이 구간만 벗어나면 이 전고점을 780포인트 정도로 한번 테스트하는 것까지도 와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뉴스나 이런 곳에서 다들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저 역시도 시황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과 어떤 기관에서 일단 대형주에 대한 어떤 매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한 부분이 있었지만 기관은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를 상당히 많이 매도한 상태에서 일부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 2년 정도의 코스피의 어떤 강세를 보인 상황이에요. 강세.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들도 다 넘어섰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좀 단계까지 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어떤 연기금의 주식 비중을 좀 지금은 3%밖에 되지 않는데 한 10% 정도까지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대기업의 어떤 좀 독점이라든지 과점 이런 부분을 조금 규제를 하고 중소형주 쪽에서의 어떤 무언가를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위기가 좀 현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일부 정도의 업종 빼고는 코스피에서는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는 처음에는 뭐 바이오 쪽, 그전에는 2차 전지 쪽에서 시작했던 게 바이오로 가고, 이제는 중국 관련한 어떤 내수 소비 쪽에서도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또 어떤 반도체 쪽으로도 전반에 걸쳐서 지금 고르게 순환매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하면서 상승할 때는 따라다니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좋은 종목을 골랐다면 좀 꾸준하게 들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그 개인 투자자 저희 이제 회원님들이 조금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대표님께서 이제 좀
그 코스피 지수의 이제 분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지금까지 보면 이제 분산이 이제 한 6번 정도 나온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일봉상 그러면은 고객들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 시장이 그럼 약세로 이제 변하는 거냐라고 이제 불안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시장은 그래도 종목들이 조금 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종목을 지금 막 매도를 빨리 하고 나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코스피 일간 차트를 좀 펴놨는데 보면은 사실 이 구간에서도 한 6번 정도의 분산이 일어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 번에 상승 이후에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4차례에서 6차례 정도의 분산이 한 2주 뭐 혹은 3주 안에 이뤄진다면 시장은 약세로 전환된다라는 어떤 80%의 어떤 통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딱 6차례가 난 이후부터 바로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 어떤 그 주식 시장에서는 관성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뭐냐면 매수 물량을 한 번에 정리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작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1, 2억 정도를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엄청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려해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산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물량을 이렇게 축소하는 과정에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분산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딱 났을 때 바로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변동을 주면서 하락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네. 근데 100%라는 건 주식에서 없으니까 한 20% 미만의 확률로 이 분산을 돌파하는 어떤 강한 시장이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산의 요지는 일단은 분산이란 거는 바닥에서 주가가 한참 올라왔을 때 보통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혹은 신용을 사용한 사람들은 신용을 좀 일부 갚는 이런 정도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거고, 하지만 지수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저희나 바라는 건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20%의 확률로 그래도 시장이 좀 좋게 돌아 나가기를 당연히 기대를 조금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이제 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계속 상승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승만 있으면 좋겠고, 어, 맞습니다. 그,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저희가, 요 구간 때, 이 구간이었죠. 7월 아, 말부터 해서 뭐 한 달 반, 2달 가까이, 한 달 반 가까이, 사실 회원들도 엄청 많이 힘들었었고, 저희도 그렇죠. 뭐 힘들고, 근데 이런 시기는 언제나 오거든요, 항상. 그리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 때는 또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반드시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보통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잠깐 쉬고 수익을 내고 쉬고 이런 게 언제나 반복되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이 힘든 시기 때 회원님들이 그래도 다들 착하셔가지고 좀 잘 버텨주신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 좀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저희도 힘들었고 이제 회원님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그냥 이 방송에서 이제 보시면은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그 저도 기억나는 분이 옷가게 하시는 아, 네, 두산 인프라 그쵸, 그쵸. 코어, 아이고 좀, 네. 뭐지? 두산 인프라 코어. 두산 인프라 코어를 어, 매수하셨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매수 신호가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었는데 요때 한 번에 하락이 나왔거든요. 요때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기간이에요. 이거 자세히 보면, 근데 요 구간을
한 그 고객이 저희를 엄청 미워할 법도 한데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저희도 실수가 많이 있거든요. 또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추천을 처음에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근데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어떻게 지나고 나보면 뭐 이 정도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 바로 한 일주일을 빠지니까 엄청나게 힘들어했는데, 아마 그 한 고객분은 자기는 그래도 끝까지 가져가 보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역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버텨서 좀 괜찮은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수하는 방식이 좀 강할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강할 때 들어가면 하루 이틀 정도의 물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자수하는 것 중에 그 뭐였더라? 그 인선. 아, 인선 ENT. 예. 네. 인선 ENT 역시도 사실 저희가 실수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실수한 거를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은 건 알지만 뭐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이 바닥권부터 계속 매수를 했었고 여기를 마지막 매수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괜찮았었는데 요때 마지막에 들어왔던 분들이 이 하락에서 큰 손실을 아마 입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구간을,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도 이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공시 불이행의 이유로 어떤 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는 어떤, 그죠? 그리고 포스코 손배속 증액 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결국은 실적 따라 주가는 좀 다시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의 종목의 특징들이 일단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오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원칙대로 뭐가 됐든 간에 매수 단가에서 한 8% 정도가 하락하면 일단은 나와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네. 저희 회원님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매수 매도 원칙을 할 때 마이너스 8%면은 원칙상 이제 손절을 해라라고 이제 방송이나 뭐 회원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회원님들이 이 말을 너무 이제 말을 이제 잘 들어주셔가지고 마이너스 8%에 이제 그 손절 자동 주문을 걸어둔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이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에 이제 매도가 돼버려서 좀 아까운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분할 매수할 때와 진짜 이 8%를 제대로 걸어야 될 때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은 회원님들이 그래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20분 전에도 잠깐 그 속초에 속초에서 이제 병원 하시는 분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 역시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저희가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1차 매수, 2차 매수를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 관심 있게 봤던 구간은 이 구간이었고 이 구간이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다지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좀 버텼거든요. 버티고 있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런 모습이었죠. 이때 요 구간에서 어떤 다시 한 번의 반등이 나올 때 매수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거를 분할 매수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한 종목에 20%씩의 비중을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면 4% 정도로 한 5번 정도 해서 한 20%로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20%가 다 비중이 들어간 상태에서 매수 단가보다 마이너스 8% 혹은 7% 정도의 손실 구간일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합니다. 손실 확정하고. 하지만 4%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펄어비스처럼 4%씩 두 번이면 8%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높게 사서 요 정도까지 왔을 때 마이너스 8% 정도의 어떤 손실이 났다면 계좌로 따지면 0.64 정도의 손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물량 한 3번 정도의 나머지 물량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8%를 적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분할 매수는 일단 제가 매수하는 과정 안에서 는 일단은 손절과 목표 값을 정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물량을 다 채우고 나서 그때부터를 카운트를 하고요. 그런 것이 이제 최근에 저희는 이제 물량이 다 끝난 거니까 말씀드리면 OCI가 다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OCI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들어가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매수한 거는 여기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마지막 5차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사실 요 5번 1, 2, 3, 4, 5, 요 5번의 지금 평균 단가로 했을 때 지금 보통 지금 약 한 20%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제가 네네.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마 지금도 사실은 이익 실현의 어떤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이익 실현하는 어떤 구간. 뭐냐면 한 종목이 20% 정도가 상승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추가 상승보다는 이익을 보존하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번 정도로 다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여기 와 있다라면 마이너스 8% 위치에 와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손절해야겠죠. 다음에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건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8%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네. 예,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서두가 좀 많이 길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못 땄던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요 정도 해야지 아마 글씨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어제 확률과 타이밍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내려오지? 예. 어제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지금 어제 한 것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였더라? 어제가 어떤 거였냐면 일단은 시장에서 어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을 그죠.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보긴 하는데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 이 두 가지의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였고 그 중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 분석으로 어떤 기초 과정을 쌓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정확도라든지 어떤 수익의 극대화를 같이 하는 것이 시너지가 낳는다의 이야기였고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심리에 의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심리에 의한 것이 많고 또 하나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추세 추종이에요.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 그러니까 추세에 순응하는 전략인 거예요. 추세를 미리 예측해서 선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세가 이렇게 가면 매수하는 시점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경우고 빠질 때도 여기서 매도가 아니라 빠지는 걸 보고 여기에서 매도하는 그래서 요 시세 차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점과 이 고점에서의 어떤 욕심만 없다면 이 추세 추종하는 전략, 기술적 분석은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꼭지를 정확히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것이 좀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다우 이론의 이야기를 했었죠. 다우 이론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했던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락은 계속 이 저점들이 낮아지고 이 고점들이 낮아지는 과정. 근데 예를 들어서 하락으로 접어들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왔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안 가고 이 저점을 높이는 과정, 고점을 높이는 과정에서 상승이 나온다. 그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매도 타이밍은 이렇게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 전 저점을 깰 때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의 이론을 조금 보완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시장에서 고점과 저점의 이런 어떤 모양들이 있을 때 이 바닥 대비해서 한 20%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이 단계에서부터 올라온다면 바닥을 그러니까 하락하던 종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한 20% 정도가 상승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 이제는 추세가 전환됐구나라고 생각하자 이런 방법도 있다고 했고 하락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를가 하락했다면 아 이제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되는구나 라고 보는 거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어떤 지그재그 차트라고 하죠. 지그재그 차트라는 것으로 조금 더 객관화 시켰고 이것들에 대한 어떤 단점을 또 하나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까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들이 다 이야기를 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심리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 28페이지까지 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다까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추세를 나타낼까 이 리포트를 쓴 애널의 입장을 한번 보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이거를 이 자료를 저희가 아까 낮에 다 고객들한테 보내드렸죠. 다 보내드렸죠? 네네. 예, 보내드리니까 아마 공부가 다 되실 거라서 여기 안에서 조금 좀 이상한 것들 하기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조금 보완해야 될 것들만 좀 말씀드려보면 사실 읽으면 금방 이해되는 게 많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점과 어떤 그죠? 저점에서 사려는 욕심만 버리면 우리 같이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추세를 추종하는 순응하는 전략에서는 상당히 수익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동평균선이 추세를 결정할까라고 했잖아요. 요게 요 색깔이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사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간이겠죠. 상승하는 구간. 요 구간에서 매수하고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전략이겠죠. 아이고 지웠나요 제가? 근데 봐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보면 이런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안 낸다라는 것이 추세 추종할 때 마음이 좀 편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요 차트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차트의 전체 값인데 사실 주식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부분 정도에서만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 다 먹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부분, 특히 이 한 부분에서도 한 20%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났다 싶으면 이익 실현하셔도 좋은 거예요. 이거 끝까지 가는 거는 지나고 나 보니까 이런 추세였던 거지 이 과정 안에서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리스크와 어떤 보상이 있다면 일단 저는 지금의 일단 이익을 보존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다시 재진입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항상 뭔가 오르고 나면은 좀 그냥 아쉬운 마음 때문에 계속 막 후회하고 그 후회한 마음이 다음 투자 때는 좀 나쁜 투자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회하는 마음이. 음,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게 제가 쭉 봤는데 제가 요 이동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거 다음에 뭐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주가 패턴이라고 해서 이중 바닥 패턴, 뭐 삼중 바닥 패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다 똑같습니다. 보면은 이중 바닥이면 흔히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이중 바닥. 근데 바닥이 보통 상승할 때 여기에 다우 이론이에서 말하는 것은 보통 하락하는 주가가 이렇게 가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여기 구간만 보면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이쪽의 바닥이 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예외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전설들이 말하는 것 중에 실제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엘리엇 파동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파동에서 여기를 이 고점이 넘지 않는다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살짝 닿다가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보통 이걸 이제 휩소라고 한다든지 뭐 어떤 뭐 그죠? 트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반드시 어떤 정확한 어떤 선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어떤 매물대의 느낌으로 좀 크게 보는 거가 중요합니다. 큰 그림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거죠.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을 안 하고 하락하던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 실제 주가를 보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겠죠. 요 자리. 그쵸. 이런 자리들이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자리는 아마 꽤 많아서 아마 제가 이따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서도 비슷한 모양이죠. 여기서도 보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모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모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사실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그래도 이 전고점을 깰 때 요때 매수를 하는 게 정석이고, 잠깐 눌리더라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눌리는 거는 지나고 났으니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이 전고점을 뚫었으면 매수를 합니다.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실패를 했다면 두 번째 여기를 깰 때 다시 진입하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꼭 확인하시고 이제 주식을 보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삼중 바닥이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삼중 바닥. 사실 삼중 바닥이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바닥 구간만 나왔는데 원래 뭐 뒤집어서도 설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던 주식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그죠? 여기를 오르지 못하고 빠지는 과정.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하는데요. 머리, 양쪽 어깨,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요거를 뒤집었을 때가 이제 삼중 바닥인 거겠죠. 이렇게 빠지던 주식이 올려주는 모습들, 요것을 이제 삼중 바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수 타이밍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매도 타이밍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삼중 바닥의 의미는 어떤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헤드앤숄더가 확실히 이게 정확한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보는데 이게 구별하기가 좀 가끔은 좀 어려운 게 조금 많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이게 헤드앤숄더가 맞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헷갈리기도 예를 하고. 한번 들어보면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모레 퍼시픽도 상승하던 주식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듯한, 이 전고점을 못 넘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전고점을 살짝 흔히 말해서 이거를
벗긴다라고 하는데 벗기긴 했지만 이렇게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삼중 어떤 헤드앤숄더의 모습이라고도 보여지는, 원래 엄밀히 따지자면 조금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사례에서는 이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고. 맞아요. 이런 게 확실히 좀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확실한 모습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뭐 흔히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도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이 살짝 못 올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 이런 것들도 많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아요. 이 모습들이 심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때 강하게 추세를 만들었고 강한 거래량들에 의해서 이렇게 불꽃을 마지막에 한번 어떤 랠리가 시작되는데, 사실 이 랠리는 이 바닥에서 들어왔던,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사람들의 마지막이거든요. 이때 손바뀜이 일어나는데 이때 새로 진입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모습들이 빠질 때 추가 매수하고 싸다고 생각해서 올리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많이 갔던 주식이 지금 빠지면 싸 보이네라고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때 대량 물량을 이때 한 번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다 물량 정리를 하면서 결론은 마지막에 강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하나만 더 예시를 한번 보면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한국전력도 좀, 그쵸, 기억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한국전력 역시도 약간 애매하는데 이렇게 올라왔던 주식이 이렇게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한 번에 어깨가 더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한 번에 더, 네. 두 번의 어깨.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인데 어깨가 하나인데 오른쪽 어깨는 두 개 있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했더니 한 번 더 반등해서 황당하게, 그래서 다시 추격 매수했더니 진짜 빠져버리는. 이때 이제 속을 그쵸. 경우가 좀 있을 수 이제 있겠네요. 엄청 많죠. 이때는 한 번 속으면, 이렇게 어깨가 두 번 있을 때는 하락이 아주 깊습니다. 이 주간 차트상의 이 정도의 모습이면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사례에서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지고대로란 말보다 좀 여유 있게 보자를 좀 말씀드리고. 네. 네, 확실히 이게 경험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책으로만 본다고가 다가 아니고 실제로 맞아요. 겪어도 보고 뭐 종목들도 여러 가지 이제 예전 차트들 보면서 한 번씩 연습을 해보는 게 아마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근데 그 경험이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뭐냐면, 주식을 한 달 했다고 경험이 한 달이라고 주식을 모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10년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맞는 것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잘한다 생각 안 하고, 그죠? 가끔 고객분들 중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라고 하는데 엄청 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추세 판단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직접 업종에서 추세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업종을 이런 이평선들을 깔아서 이평선 위에 정배열이 되어 있던지 뭐 이런 모습들을 좀 참고해서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긴 여기에서 보면 52주 이동평균선, 13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잖아요. 이 위에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 이렇게 정배열이 돼 있다면 이거는 상승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고, 근데 거꾸로 이 모습은 단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둘 다 상승하는 구간. 근데 여기 옆에 거는 장기 이동평균선은 상승하는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사실 어렵겠죠, 매매하기가.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걸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번 여기까지는 아마 읽는데 아마 뭐 이견이 없으실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기존의 추세는 전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삼성전자를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주간 차트상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지금 보면 뭐 꺾이는 느낌이 전혀 없죠. 그냥 쭉 그냥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다시 들어와서 보면 보통 요런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약에 하락했던 주식이었다면 요때가 매수 타이밍이겠죠. 여기는 아마 생략된 그림이었을 거고, 이때부터 간다면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요 정도 왔을 때 상당히 고민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빠질지 위로 갈지 요게 항상 고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추세를 보고서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와서 팔았는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진짜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요런 구간에서는 적어도 매도가 돼야 되는 거고, 보통 요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기서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추세가 하락했던 추세가 올라왔죠. 아까 그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고점을 깨는 요 순간, 이때 매수, 그죠? 이때 매수했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있지만 계속 전고점을 높여 나갑니다. 요거 자세히 보면 깨지 않았어요. 그죠? 또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하이닉스 한 번만 더 볼게요. 하이닉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보면 이것도 역시 하락했던 주식.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도 얘가 있네요. 요 자리. 그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하이닉스는 살짝 여기가 더 내려왔어요. 살짝 내려오고 올라왔거든요. 요 모습 보면은 여기가 신저가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원칙대로 해서 여기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안 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올라갈 때 분명히 이런 데를 다 돌파했거든요. 그때는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여기서 요 자리에서 매수, 그리고 내려왔다 올라갈 때 이 자리에서 매수, 올라올 때 이 자리에서 매수. 지금 내려오는 과정인지 올라가는 과정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2차 전지에서 많아요. 지금 저도 2차 전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LNF가 가장 눈에 띄는데, 지금 LNF도 약간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보면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깨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도 가능했겠죠. 여기서도 매수 가능하고, 그렇죠? 이렇게 갔는데 한 번 눌렸고, 그렇죠? 요 단계예요. 지금 요 단계. 그러니까 보유자라면, 장기 보유자라면 지금까지는 홀딩하는 구간이었겠죠. 이렇게 갔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전고점을 깨고 넘어가는지, 혹은 이 전고점을 못 깨고 내려가는지를 신규 매수자라면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제가 이제 관리해드리는 회원님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주면은 그 회원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좀 올라가기를.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요때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고, 매도 물량,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매물대이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쉽게 맞아요.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빠릅니다. 비슷한 종목 하나 더.
삼성전기가 지금 약간의 지금 변곡의 느낌이 나와요. 뭐냐면 하여튼 이것도 약간의 예외적인 조금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니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찍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주간 차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죠?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여기를 뚫었습니다. 일단 뚫고 내려왔는데 이거 어설픈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보유자라면 그냥 가는 거겠지만 신규 매수자는 돌파하는 이 자리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고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운이 없으면 헤드앤숄더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방송한 지 한 40분 됐네요. 그렇죠? 예,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추세선과 추세대라는 게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추세선들을 걷는데 여기서 조금 전통적인 추세대를 그리는 방식은 좀 빠진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보통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무언가의 추세선을 그릴 때는 이 저점들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긋고 여기에 수평되게 똑같이 와서 하나 더 긋는 이거를 이제 보통 채널이라고 표현하고 이 안에서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말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기대하는 것이겠죠. 이대로 간다라기보다는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것이 이런 추세대 특히 이런 추세대는 단기 말고 뭐 주간이나 월간 차트에서의 단기 이런 추세가 좀 더 강하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던 종목이 전환돼 이 어떤 추세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의 어떤 꼭지점들을 의미 있는 꼭지점들을 연결해서 쭉 걷잖아요. 여기를 주가가 어떻게 됐든가 돌파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변하는구나 라고 좀 아는데 이거 역시 다 배웠던 겁니다. 하락했던 종목이 보통 이렇게 돌아 나가면 여기서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랑도 같고 그죠? 이 하락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라온 상황이 한두 달 유지된다면 추세가 전환됐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다 비슷한 의미에서 말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방법이 항상 뭔가 다 달라 보이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한번 그어 보면은 뭔가 비슷한 방향을 좀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비슷할 때가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당시 때에 이 당시 때에 이게 추세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려면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게 단서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회사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구간에서는 실적을 꼭 봐야 됩니다. 미래의 실적. 미래 실적. 왜냐면 요 당시 때 2016년 7월 요 당시 때에 앞으로 이게 확 꺾일지는 여기 이 미래의 실적들이 어디에 와 있느냐인 거거든요. 실적이 올라가 있다면 확 꺾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보시는 것을 이제 참고하면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졸리나요? 아닙니다. 예. 보통 졸리다고 해서 요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어떤 채널 선들을 이렇게 쭉 걷을 때 이 꼭지에서 살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닥.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 선의 한 일정 부분 한 20% 정도의 구간 위에서 매수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고 내용들은 네. 확실히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피보나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피보나치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피보나치가 그 이탈리아 수학자, 그쵸? 피보나치란 사람이 뭐 피라미드 연구하면서 뭐 나왔다라는 말로 여긴 써 있지만, 뭐 다른 어떤 자료에 보면 뭐 인도에서 먼저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피보나치라는 숫자는 사실 어차피 차트에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고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숫자 1 더하기 1은 2, 이거 두 개 더한 거 3, 이거 두 개 더하면 5, 이거 두 개 더하면 8, 1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누고, 요걸 요수로 나누고, 이걸 요수로 이렇게 나누는 이 비율 값들을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거대로 쓰는 것을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요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주가 조정폭을 예측할 때 이용되고 100을 상회하면 목표가 산정에 이용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꺼려지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한번 이쪽으로 와버리면 갑자기 이게 주식을 하는데 갑자기 피보나치가 나오고, 그죠? 피보나치 수열을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루카스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루카스까지도 막 연구를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최근에는 그 그죠? 옵션의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선물 옵션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이 궤적을 주식에 또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는 그렇죠. 그리고 거예요. 윌리엄 D 겐이라는 사람은 지구를 연구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전 주기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막 세분화된 어떤 무언가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뭐 이런 겁니다. 자연의 큰 테두리 안에 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지평선이라고 하면 졸리나요? 아닙니다. 주무시는 거 아닌가요? 보통 지금 시간쯤 정도 되면 회원분들이 주무실 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마 그래서 이런 지평선에서 보면 이런 거죠. 뭐냐, 해가 여기서 만약에 뜨고 지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밑에 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만 보고도 그냥 이해를 하자.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큰 테두리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만큼을 이해하고 우리 투자자에게는 너희들은 요만큼 정도로 활용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프랙탈처럼 작은 것들이 모여 어떤 큰 것을 이루는데 이것들의 어떤 뭔가 비율이라든지 모양이 같아지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하다 보면 결국엔 그 산으로 가다가 이제 하늘로 가고 이제 우주로 가고 뭐 이럽니다. 이러다가 이제 돌을 닦는 어떤 돌을 닦는 경지로 갑니다. 돌을 닦는 경지로 가서 나중에 다시 처음으로 옵니다. 이동평균선 매매로 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요. 이동평균선에서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로 쭉 갔다가 우주 한번 보고 다시 이제 그냥 오고, 혹은 이동평균선도 아니고 그냥 기본 차트로 아무것도 없는 이걸로 매매하는. 그래서 한번 우주 갔다 오는 것도 좋지만 거기까지 갔다 와본 경험상 상당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대표님도 네. 우주까지 한번. 우주까지 갔다가, 예, 우주 갔습니다. 우주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역시 심플한 게. 네, 심플한 게 최고인 것 최고다. 같다. 왜냐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유치해도 너무 대신 얘기해 주세요. 어떤 너무 슬픈 아 음, 너무 슬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그렇죠? 너무 너무 복잡한 아 원칙은 원칙이 원칙이 아니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명한 전문가께서 예, 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강의를 하더라고요. 강연회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의 피보나치에 대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서 제가 피보나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왜냐하면 피보나치는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있는 거 그냥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여기에서 상승하던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리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걸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의 거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비율이 있고 이 바닥에서 피보나치를 쭉 긋니다. 이 고점을 탕 맞춰보면 요 빠지는 요 정도 여기 가운데가 50입니다. 보통 주가가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쭉 걷을 때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이 한 50 정도까지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깨고 올라가는 것보다 주가가 그 올라갔다가 중간 23뭐 38을 이뭐 요 정도 그 전 50 오기 전에 다시 돌아 나가는 게 더 강하다라는 건데요. 보면은 요 삼성전기는 첫 번째 어떤 상승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겠죠? 과거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쭉 상승했던 게 어디까지 빠질까를 보는 건데요. 23.6을 깨고 38.2까지 언저리까지 빠지고 다시 반등을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하락일 때는 23.6까지 하락했고 다시 반등한다 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이 황금 비율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합의예요. 합의. 왜냐면 주식이란 거는 자기 실현적인 것들이 많아서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만약에 이 부분에서 오른다라고 해서 삽니다. 제가 사는데 한 주가 아니라 뭐 이렇게 1,000원이 아니라 한 100억을 샀다. 그러면 올라요, 진짜로. 내가 산 무언가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한 100억을 또 팔아버리면 그런 매물로 인해서 또 하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의 어떤 자연의 어떤 섭리, 어떤 자연의 것들과 가장 비슷한 어떤 황금 비율에서의 이 수치도 주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선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반등이 나올 때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용으로 쓰는 것을 권해드리고 100% 신뢰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종목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좀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었던 뭐 저희 회사에서도 관심 있게 봤지만 CGV 한번 CJ CGV 이게 보면은 이렇게도 이거를 그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긋긴 하는데 이 고점에서 이만큼 하락했잖아요, 그죠? 하락한 이 가격대에서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어디까지 상승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첫 번째 하락, 첫 번째 이렇게 하락했던 것이 여기가 저점이라면 보통 첫 번째 23.6에서 조정을 주고 두 번째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또 한번 382에서 빠지는 모습, 그쵸? 이게 마치 보면 좀 진짜 잘 맞네 이렇게 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또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쭉 아이고 이거 아니네. 네. 아이고. 여기서부터 쭉 하락한다면 이 주식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보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걸 확대해서 보면 됐나? 여기에서 여러 번의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하락했던 것이 살짝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바닥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잠시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38.2까지 그쵸? 여기서 보면 50까지 왔네요, 그죠? 50까지 그죠? 그러네요. 여기 50 비율까지 왔죠.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확대를 다시 해서 건들게요.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 빠지는 주가들이 이런 선들에 맞고 위에 한번 맞고 빠지고 돌파하는데 결국 50 정도의 비율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 5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숫자예요. 이 50이라는 숫자를 넘어가면 보통 넘어가면 다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로 확인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비율 50% 정도 비율을 돌파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좀 보기도 합니다. 아이고 비율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이 저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 정도 올라온 이 구간을 한 두어 달 정도 버텨준다면 상승 전환이구나라고 하는데 못 버티고 다시 빠졌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점에서 한 20% 정도 이상 되는 이 구간을 한 두어 달 버텨주면 이제는 가겠구나. 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좀 추세로 다시 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여기서 쭉 올라가던 주식이 그죠?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전형적인 헤드앤숄더의 어떤 교과서 같은 이런 모습 그쵸? 여기서는 아무리 늦어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근데 그 조건은 여기서 산 사람들이라면 이 언저리에서 샀다면 여기까지 와도 되지만 여기서 사거나 뭐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던 주식이 그쵸? 이렇게 보이죠? 여기보다 저점을 높이고 있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은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도 매수 시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작게 봤을 때는 어떤 요렇게 작은 이런 고점들 뭐라 할까요? 작게 보면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락하던 것이 올라간다. 때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가 될 수 있겠죠.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월간 차트라도 한번 보면 월간 차트로 보면 더 눈에 잘 보이죠. 추세가. 그러니까 주 추세. 흔히 다우가 말했던 주 추세는 월간 차트로 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월간 차트로 봐도 머리, 어깨, 머리, 어깨 빠지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한 번은 보내주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엉덩이가 높아졌을 때 사실 여기서가 제일 안전한 매수 구간이에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네. 구간일 수도 있고 여기서 11일 200일 이평선을 따로 거서 또 미리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일간 차트로 막 보다가 주가 월간으로 보면은 확실히 좀 시원하게 잘 보이고 그렇죠. 뭔가 불안했던 것도 주간 월간으로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저희 회원님들도 이제 주간 월간도 좀 같이 좀 봐주시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음도 좀 편해지고. 예, 그렇죠. 그리고 어제 매도를 했다고 했던 고객이 어떤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예시로 좀 들을까 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까먹고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인데 이게 주간 차트에서 보면 특히 월간 차트에서 보면 지금 뭐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일간 차트에서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 보여 있기 때문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상승 초입에 일간 차트만 보고 그냥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쫙 올랐을 때 놓치는 케이스가 많죠. 보통 잘 샀는데 매도를 잘못하는 케이스들이 맞아요. 많아요. 항상 매도가 정말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신경 쓰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지금 1시간 넘었네요.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될지 다음 주 또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네요. 너무 길어져도 이제 회원님들이 졸리겠죠? 보시기가 한 시간을 넘게 이렇게 봐주신다는 게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보면은 그래도 도움이 좀 많이 되는 내용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 또 봐주신 분들은 또 좋아하기는 하죠. 근데 아마 이 나머지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내용이라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핵심 내용을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58페이지부터 제가 좀 적어 놓을게요. 58페이지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 뒤에 거 잠깐만 예고를 좀 해드리면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동평균선에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어떤 미신들을 한번 검증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쵸,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이격도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MACD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요. 이 MACD는 저는 다른 보조지표들보다도 MACD는 좀 확인을 꼭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MACD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심플하게 접근하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MACD에 대한 거, 그 이후로는 뭐 RSI도 나오고, 그죠, DMI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이버전스의 사용 방법이 나오거든요. 이 다이버전스도 이 자료를 먼저 읽으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예시들이 많아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다리고 아마 다음에 이걸 아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 다이버전스라든지 MACD 요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드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ACD가 아니라 지금 여기 애너리 리포트를 쓴 애너리 말하는 MACD 단순 산수로 표현한 MACD가 아니고 어떤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이동평균선을 왜 만들었는지,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어떤 이 흐름, 이걸로 인해서 주가를 판단하는 개념을 저번 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왜 만들어졌는지, MACD도 역시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MACD를 하나 알므로써 RSI라든지 그 이후에 나오는 볼리저 밴드라든지 DMI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일단 오늘은 금요일이고 하니까요. 지금 시간이 7시 40분, 48분이네요. 이 정도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좀 피곤하시죠? 퇴근 좀 네. 시켜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혹시 뭐, 농담이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나중에 뭐 또 이렇게 좀 기회가 되면은 뭐 회원님들이 좀 궁금하셨던, 제가 관리해드리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그때는 조금 더 좀
궁금증을 더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좀 급하게 이제 대표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준비를 못 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들을 좀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다시 한번 가지면 가져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혹시 이렇게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관리팀 쪽에 전화하시면 되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어 11월 안에 이제 카페나 저희의 HTS가 나오니까요. 이게 이제 완성되어 가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카페는 저희 그 회원 전용이에요. 전용이라서 이 카페에서는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대놓고 못했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얻는 좀 마무리하고 HTS도 마무리해서 좀 더 멋진 평생투자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회원관리팀에서 노력 더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